최근 옆나라 일본에는 5차 한류가 전 일본 열도를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강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K문화 급성장을 바라보며 매우 심기가 불편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인데요. 특히 일본 두구 세력들은 이러한 한국의 발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 국영방송사인 NHK의 국제부 취재 기자 한 명이 극우 세력의 요청을 받아 일본 내 한류를 몰아내기 위한 그들만의 작당 모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일본 내 한류 관련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본엔 다시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국이 만든 드라마에 한국어 대사가 자막도 더빙도 없이 그대로 나오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엔 청소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뽀뽀 사랑해. みたいなと思います。 안녕하세요. 한국의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일본 국민은 지난해보다 6.9% 상승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일본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NHK 국제부 기자 사토 유키코입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사에서 특별 취재 명령이 내려왔어요. 일본의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류 바람이 분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일본 열도를 강타한 소위 말하는 5차 한류는 자칫 철저하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라도 막지 않으면 일본인들에게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 자체가 위협받으면서 심지어는 한국 문화에 점령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어요. 사실 여느 국가의 국영방송사들이 다 그렇듯이 저희 NHK 역시 일본을 대표하는 가장 큰 국영방송사로서 그간 일본 토종 우익 대기업들로부터 운영 자금을 많이 지원받고 있었어요. 사실 일본은 극우들을 제외하고는 반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전국 서점에 가보면 한국을 욕하고 무시하는 책들이 언제나 베스트셀러인 나라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한국은 일본 식민지 국가였다는 사고와 오랫동안 뿌리 박힌 반한 감정 그리고 수십 년은 뒤처진 후진 국가라는 인식이 저희 일본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당연하게 박혀있는 생각이죠. 배용준이 일본 아줌마들에게 사랑받던 시절만 해도 한류는 그저 일본의 아주 일부 계층에게만 인정받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일본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일부 일본 중년 여성들을 그저 그냥 불쌍하게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잠깐 유행처럼 나왔다 사라질 줄로만 알았던 한류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강하게 밀려들더니 이번에 찾아온 한류는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드라마가 아닌 일본 열도 전체를 강타하는 전국적 붐을 만들어냈고 심지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일부 산업이 아닌 한국어와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 상품 브랜드까지 말 그대로 쓰나미처럼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어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수지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입힐 정도로 일본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눈치만 보고 있던 차에 이번에 가장 큰 광고주인 일본의 한 대기업에서 광고를 주는 조건으로 특파원을 선별해서 반드시 한류의 원인을 파악해오고 그 원인을 역으로 실행해서 일본에서 한류를 몰아내자라는 지극히 일본 우익 입장에서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던 거죠. 여러 명의 한국 전문 보도 기자들 중에 결국 제가 선택이 되었고 저는 바로 특집 방송을 기획하기 위해 시장 조사부터 나서야 했어요. 우선 이번 한류의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특징은 일본 젊은 층이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한국을 너무 동경하는데 갈 수가 없으니 친구들끼리 모여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한국 음식과 음료를 먹으면서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일명 도한놀이라는 것이 전국의 유행이더군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땐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저는 당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곧바로 나가 시부야 거리를 걸으며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일본어 속의 한국어가 진짜 엄청 들리는 거예요. 오빠야, 가자요라고 외치는 일본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호기심에 그 학생들에게 슬쩍 다가가 물어보았죠. 혹시 한국 사람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일본인이에요. 그냥 한국어가 멋있어서 쓰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현상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널리 퍼져 있을 줄이야. 그 후 제 귀가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곳곳에서 마신네 데스, 대박 데스까 같은 표현들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정말 과거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현상이에요. 조선인들의 언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다니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시 온라인 조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글 학습 앱의 다운로드 수가 작년보다 300%나 증가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급증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 앱스토어에 들어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일본 내 한글 학습 앱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리뷰들을 읽어보니 다들 너무 재미있다고 난리더라고요. 심지어 한글 배우기가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도쿄대학의 한국어 강좌 담당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수강 신청이 폭주해서 추가 분반을 개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비해 한국어 수강 신청이 3배나 늘었어요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라고 덧붙이셨죠. 이건 정말 심각한 현상이에요. 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말이에요. 우려가 현실이라는 사실에 오사카 대학에도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한국어 강좌가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 강좌가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인정하기 싫은 현상이에요.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라니요. 당장 현상의 원인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죠. 도쿄대학 앞 카페에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노래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라고 한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라고 다른 학생이 덧붙였죠. 문화적 관심이 언어 학습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 중 몇몇은 이미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입니다 라고 한 학생이 말하더라고요. 표정과 발음과 몸짓이 이미 한국 사람 같았죠. 이 현상이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정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게시물들이 이미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오늘 날씨 혼돈이 대박 스고이라는 트윗이 눈에 띄었어요. 친구들과 강 꽂고 노래방에서 노래했어요 라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보였죠. 한국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본에 침투했다니 충격적이었어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바로 언어학자 선생님을 찾아갔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런 현상을 이미 한일 혼용어라고 해서 한본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문화적 교류가 언어에 반영된 결과죠 라고 하셨고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를 침투한 무기가 된 거죠. 이 현상이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사회학자 선생님께도 연락을 취해봤죠. 이는 일본인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은 도쿄의 한인타운인 시노쿠보를 취재하러 나갔어요. 한류 열풍 취재 중 한식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시노쿠보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음식점들에 일본인 고객들이 북적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러 온 거라고요. 저도 식사할 겸 한 가게에 들어가 보았어요. 가게 안은 정말 인산이네였어요. 일본인들이 한국 메뉴를 고르느라 분주해 보였죠. 직접 물어보니 한식의 다양한 맛에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보였어요. 건강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오셨대요. 새로 출시한 메뉴에 도전한다는 젊은 커플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니 한국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불닭볶음면 앞에서 10대 학생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불닭볶음면 먹방 챌린지를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일본인들이 이런 도전을 한다니 어이없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일본어로 된 한국 요리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책을 펼쳐보니 김치찌개부터 비빔밥까지 다양한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가게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살펴보니 또 다른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편의점 진열대에 한국식 간편식이 가득했거든요. 김밥, 삼각김밥, 즉석 떡볶이 등 다양한 제품이 있었어요. 일본의 편의점 체인들이 앞다투어 한국 식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한국식 삼각김밥이 특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한 편의점 직원은 아침마다 삼각김밥을 사러 오는 단골들이 많다고 말해주었어요. 일본의 오니기리와 비슷하면서도 차별된 맛이 매력적이라고 하더군요. 거리를 걷다 보니 한식 레스토랑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도 알 수 있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한 식당 주인에게 물어보니
2년 사이 한식당이 50% 이상 늘었다고 해요. 특히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모던한 분위기의 한식당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예쁜 인테리어와 플레이팅이 특징이래요. 온라인 마케팅의 영향이 이렇게까지 클 줄이야. 정말 소름 돋고 무서웠죠. 거리 한식점 숫자를 세며 걷다 보니 한 카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식 디저트를 파는 곳이었죠. 이곳에도 일단 들어가 보았어요. 빙수, 호떡, 붕어빵 등 다양한 한국 디저트가 메뉴에 있더라고요. 특히 빙수가 인기 메뉴라고 해요. 일본의 카키고리와는 또 다른 맛이래요. 젊은 일본 여성들이 모여 빙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니 정말 충격적인 따름이에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다 보니 한국 식품 전문 마트도 보였어요. 예전에는 없던 가게인데 최근에 문을 열었대요. 들어가 보니 정말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라면 코너에는 수십 종류의 한국 라면이 있었어요. 직원 말로는 매운 라면부터 순한 맛의 라면까지 다 잘 팔린다고 해요. 신선식품 코너에서는 한국산 채소와 과일도 팔고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배와 사과가 인기가 많다고 해요. 맛이 좋아서 일부러 찾아 사가는 손님들이 많대요. 음료 코너에서는 한국의 전통차와 막걸리도 볼 수 있었어요. 직원 말로는 최근 들어 막걸리의 인기가 급상승했대요. 일본 사케와는 또 다른 맛이라 호기심에 사가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시노쿠보를 오랜만에 둘러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류가 어느새 일본인들의 입맛과 정신까지 바꿔놓고 있었죠. 다음날 저는 또 다른 분야의 한류 취재를 위해 시장 조사에 나섰어요. K-팝의 열풍이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규모가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BTS와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일본 음악 차트를 이미 장악하고 있었어요. 음반 판매점에서도 모두 한국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가 연이어 나오더라고요. 일본 가수들의 노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일본의 대형 기획사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도 이제 K-팝 스타일의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일본의 아이돌 문화도 세계적인 경쟁을 뚫고 국가적으로 키워야 하는데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저 한국식으로 따라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여전히 대단했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 같은 작품들이 일본을 한 번 더 강타했죠. 이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일본 순위 상위권을 계속 차지하고 있대요. 일본 드라마들은 순위권에서 찾아보기조차 힘들었어요. 저는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인터뷰해보기 위해 도쿄의 한 K-팝 댄스 학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또 한 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국의 댄스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10대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대, 30대는 물론이고 40대, 50대도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었죠. 심지어 그중에 가장 최연장자는 무려 60대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BTS의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연습하는 모습에 저는 경악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열정적으로 한국 춤을 연습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죠. 학원 원장님께 여쭤보니 최근 2년 사이에 수강생이 3배나 늘었다고 하셨어요. K-팝 댄스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그 규모를 상상하니 아찔해요. 수강생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들 K-팝에 대해 이미 환장을 했더라고요. 한 고등학생은 BTS 덕분에 인생의 행복함을 느꼈다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직장인분은 블랙핑크의 춤을 추면 모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셨어요. K-팝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일본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K-팝 아이돌들이 착용한 옷이나 액세서리는 곧바로 완판된다고 해요. 한 번은 블랙핑크가 착용한 귀걸이가 5분 만에 매진됐대요. K-팝의 영향으로 일본의 음악 시장도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일본 가수들도 한국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심지어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은 가사의 노래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결국 K-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어요.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한국 화장품 등 모든 것이 함께 인기를 얻고 있대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엔 한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일본에서 몰아내 보자였는데 하루 이틀 다양한 분야의 한류에 빠져 있는 일본인들을 만날수록 오히려 저조차 한류에 저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걸 느꼈죠. 정신을 차리고 또 다른 한류가 침투한 분야에 대한 취재도 이어갔어요. 아침 일찍 시부야 거리로 나섰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젊은이들의 옷차림이 확연히 달라 보였거든요.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오버사이즈 티셔츠에 와이드 팬츠, 그리고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한 패션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 다가갔죠. 알고 보니 한국의 인기 아이돌이 착용한 옷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였어요. 젊은이들은 그 옷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한국 스타일의 옷들로 가득했어요. 오버사이즈 후드티, 크롭탑, 와이드 데님 등 한국 아이돌들이 즐겨 입는 스타일이었죠.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스타일의 옷들이 요즘 가장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발길을 옮겨 곧장 일본의 가장 힙 스트리트인 하라주쿠로 향했어요. 이곳은 수십 년간 가장 일본스러운 일본 젊은이들의 패션거리로 유명했죠. 그런데 이곳마저 한국 패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길거리에서 본 젊은이들의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밝은 색상의 염색의 레이어드 컷, K-팝 아이돌들을 그대로 따라한 것 같았어요. 한 뷰티숍에 들어가 보았어요. 그곳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매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비 쿠션 파운데이션, 틴트 등 한국에서 유행하는 제품들이 깔려 있었죠.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특히 10대, 20대 고객들이 한국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촉촉하고 광채나는 피부 표현, 그리고 눈매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인기랍니다.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는 요즘 한국식 메이크업 강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말했어요.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싶어 한대요. 그 아티스트의 말에 따르면 한국식 메이크업의 특징은 자연스러움과 광채라고 해요. 두꺼운 파운데이션 대신 가벼운 베이스에 하이라이터를 사용해 광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눈썹을 진하고 일자로 그리는 것도 한국식 메이크업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의 한 대형 백화점의 화장품 코너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도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존재감이 엄청났어요. 심지어 일본의 전통적인 화장품 브랜드들도 한국풍의 제품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백화점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작년과 비교해 한국 화장품의 매출이 200%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마스크팩과 에센스 제품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길거리로 나와 보니 한국식 네일아트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들어가 보니 안에는 젊은 일본 여성들로 가득했어요. 네일 아티스트에게 물어보니 한국식 네일아트가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설명으로는 한국식 네일아트는 화려하면서도 세련되었다고 해요. 특히 크리스탈이나 홀로그램을 이용한 디자인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전통적인 네일아트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참담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류가 이미 일본의 패션과 뷰티 산업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장악했다고 판단했죠.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산업 전반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특히 저를 절망에 빠뜨린 건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한국인을 아예 복사하고 있었죠. 한류가 일본 문화에 미친 영향이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양국 간의 문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니 일본인으로서 사실 자존심이 상해 미칠 것 같았죠. 오늘은 도쿄대학교를 방문했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학과가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어 추가 클래스가 더 신설된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을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서 필수학과로 개정하고 추가하다니요. 일본의 최고 국립명문대에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를 안 할 수도 없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일본 학생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이런 수요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런 현상이 도쿄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대요. 도쿄대학교에 이미 연극영화과가 있어서 한류바람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드라마 제작 현장에도 엄청난 변화의 분위기가 이미 휩쓸었더군요. 한일 합작 드라마가 꾸준히 계속 만들어지고 있대요. 이런 드라마들이 양국의 시청자들에게 동시에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 출시된 일본의 I Love You라는 드라마에서는 아예 진짜 한국인 배우를 출연시키고 심지어는 대사도 한국어로 했더군요. 화면에는 아예 자막도 없이 대놓고 한국 배우가 한국말을 하고 있다니. 이런 어이없는 연출 시도에도 오히려 일본인들은 더 한류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드라마에 자막 없이 나온 한국 남자 배우의 한국어 뜻을 알기 위해 난리가 났고 그 여파로 그 드라마는 자막을 한 번 더 넣어서 재방송을 했더니 이미 본방을 본 시청자들이 다시 또 몰려 시청률이 대박이 난 거죠. 방송사에는 사실 큰 힘이 없습니다. 시청률이 곧 돈이죠.
한국 배우가 나오고 한국어가 판을 쳐도 일본 시청자들이 좋아하면 끝인 거죠. 그 덕에 그 드라마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그 채널도 대박이 났죠. 일본도 기본적인 형태는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여기까지 사전 취재와 시장 조사를 끝낸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결국 일본 정부 관계자를 연락해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일본 문화청의 장관과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거절 의사를 표시하더군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문화청 관계자와 따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그 관계자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더군요. 일본 문화청 장관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역시 이미 한류의 팬이 되어버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한류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1차, 2차 한류 때는 저와 비슷하게 원인을 분석하려 하였지만 3차, 4차가 반복되자 그들도 그저 그냥 한류에 심취되어 버려서 이제는 한류의 자연스러운 받아들임을 인정하고 준비하면서 오히려 한류와 일본 문화가 퓨전된 형태로 긍정적인 일이 벌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해주더군요. 일본의 국영방송사의 기자로서 정말 답답했어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대안이나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류가 일본 문화를 휩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매력만 밝혀지고 있네요. 저는 우익 대기업의 광고주의 요청에 그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해야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낙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국가들의 한류에 대한 대책은 혹시 어떤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조사를 시작한 지 3일이 채 되지 않아 저는 결국 포기했어요. 전 세계 그 어떤 국가에서도 한국의 한류를 막아낸 국가는 없었어요. 심지어는 온 나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꽁꽁 막고 있는 북한조차도 중국을 넘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스며들어간 한류의 영향에 북한 주민들이 모두 한국을 동경하니 공포정치로 잡히는 대로 사형을 해도 막을 수가 없더군요. 미친 독재자가 마음대로 국민들을 처형하고 툭하면 노동교화소에 가두는 나라에서도 못 막는 한류를 도대체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결국 취재를 시작한 지 정확히 보름 만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처음엔 큰 책임감과 의욕을 가지고 총 30장 분량의 특별 기획고도 자료를 만들려고 목표했지만 결국 간단하게 딱 2장의 특별 취재 결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본의 한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일본은 한국 문화에 점령당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전달받은 보도부 부장님은 처음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담배를 꺼내 물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국장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리고 광고주께도 큰일이네. 부장님과 국장님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그리고 같은 일본인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치욕스러웠지만 기자로서 사실은 반드시 사실로만 다뤄야 했기에 저는 냉정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솔직히 더 두렵더군요. 솔직히 아직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는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만 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국장님은 무슨 뜻인지 이미 안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씁쓸하게 나가셨습니다. 한국인 어려분,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부럽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직접적으로 체감했던 일본인이라 사실 같은 시기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한 한국인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한동안 고전을 겪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가 정말 걱정됩니다. 사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이 한국 식민지 시절 조선문화 말살 정책을 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창씨 개명을 강제로 시키고 조선어를 금지하고 모두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었지요. 조선반도의 광물과 자원을 약탈하고 수많은 백성을 노예화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죄 없는 조선인을 학살하기도 했었지요. 그 오랜 과거에 일본의 업보를 1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신이 노하시어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 같은 일본 지식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죄값을 받는 느낌이라 마음이 평안해지는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위대한 한국인 여러분, 부디 우리 일본을 이해해 주시고 지난 과거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의 미래는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일본인으로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번영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엔 한국의 젊은 세대와 미래에 대해서 취재를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취재 때 한국에서 직접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사토 유키코 올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